에센셜 102제 이번 시간 40번부터 53번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이네요. 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거 다 틀린 얘기죠, 그죠? 자본시장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일반 계정, 특별 계정에서 이 펀드가 특별 계정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딱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 2000년 이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수익률을 반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자하여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변액연금보험이 최초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변액종신이죠.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2009년도에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습니다. 자, 이 다 시험 문제 다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문 하나하나가. 그래서 제가 지문 하나하나를 다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정답으로 나올지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익숙해지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변액보험 도입 순서는 종신, 연금, 유니버셜 순서다. 기억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안전한 자산 운용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 자, 변액보험은 안전성이 아니죠. 뭡니까? 수익성이죠, 수익성. 두 번째, 방카슈랑스의 판매 활성화 또는 홈쇼핑, 온라인 판매, 교차 모집, 이거 다 지문에 나왔던 겁니다. 하기 위해서 변액보험이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실질적인 보험금의, 실질 보험금의 가치, 인플레이션 했지, 그겁니다. 낮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운용으로 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안정성 증가. 특별 계정이니까 이 보험 운용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보험 경영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리스크, 이거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1번 법률상 정의 법적 규제 한번 보겠습니다.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제도 받고요. 자본시장법의 규제도 동시에 받는데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임직원은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가 있죠. 시험만 합격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변액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판매가 안 됩니다. 생명보험 상품이니까요.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는 보험업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변액보험의 주요 법적 근거.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연도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보험업법,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그래서 우리가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이게 법률적인 근거를 다 따라야 된다. 동시에 적용이 된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죠? 집합투자의 요건 준수를 해야 됩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 정식 반영이 되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는 보험금이 평균 공시이율에 따라서 변동하는 계약이 아니죠. 자산운용 성과죠. 자산운용이 어떻게 되느냐. 성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하는 계약입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재 증가,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거 변액보험의 도입의 필요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세 번째,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아니다. 이건 집합투자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뭐가 틀렸는가? 어떤 지문이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이다. 이거 맞는 거죠. 이게 법률상 정의죠. 2번, 보험업법의 법적 규제를 받음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정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둘 다 받는다. 이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3번,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처리나 자산운용 방법은 일반 계정과 전혀 다른 규제와 적용이 특별 계정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특별 계정을 규제하는 법규는 자본시장법입니다. 그러면 보험업법은 변액보험 자체도 보험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법의 규정의 적용도 받고요. 펀드와 특별계정, 펀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도 동시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의 법적 규제를 받음으로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 규정 적용 예외가 인정되질
않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죠. 그죠?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죠. 세 번째, 특별계정에는 자산운용 방법 등에 있어서 일반 계정과 동일하지가 않죠. 다른 특별한 규제와 제한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계속 지금 이 법적 규제 내용 많이 나오죠. 그죠? 그만큼 다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번,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변액보험을 판매하지 못한다. 변액보험 판매 자격 시험 제도의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 보험업법 관련된 거죠. 3번,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번, 회계처리나 자산운용 방법 등에 있어서 일반 계정과 다른 규제가 특별계정에는 적용이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주요 특별계정,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은 퇴직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전형적인 투자형 상품의인 변액보험의 특성상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100% 누가 책임집니까? 계약자가 책임지죠. 이 원칙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자격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죠. 그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법정 자격 시험입니다. 자율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 규정이다. 이게 일본이 자율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 법정 자격 시험입니다. 두 번째,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액보험 판매 자격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보험회사 입사하고 3년이 경과한 직원은 별도 시험 없이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다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44번 문제, 변액보험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특약은 다 일반 계정에서 운영합니다. 이건 변액보험이든 일반 보험이든 다 선택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고요. 예금자보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변액보험은 수익증권과 유사한 자산운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의 규정 적용받죠. 3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보험 고유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비용을 부과되지 않는다. 이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변액보험에만 별도로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일정률을 부과를 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계약자가 나입한 보험료의 일부죠. 전액이 다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거 아니죠.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 변액보험 상품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상품 중에서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 지금 변액보험 크게 4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변액유니버셜 적립형, 그리고 변액연금. 그래서 그 중에서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은 변액종신, 그 다음에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이 2가지가 사망보장. 저축이나 투자 목적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적립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이 악화가 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은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그 다음 연금의 시점에 연금 재원, 이 2가지를 보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실적이 악화가 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은 종신이 됐든 연금이 됐든 유니버셜이 됐든 해지 환급금은 전혀 보증하지 않는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건 종신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유니버셜에서 나올 수 있고 연금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을 해지할 경우에 원금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죠.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죠. 자, 투자신탁. 일반적인 펀드죠. 투자신탁은 사망보장을 하지가 않죠. 사망보장은 다 변액보험 얘기죠. 이거 여기서 틀렸네요. 운용되는 금액에서 위험보험료 차감하는 것은 투자신탁이 아니라 변액보험이 되겠습니다. 45번, 특별계정에 의한 자산운용. 자, 변액보험의 특징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의 자산평가와 결산 시기는 매일.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기본보험계약, 변동보험계약, 선택특약이 있었죠. 특별계정의 운영 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계산되는 계약은
기본보험계약이 아니라 변동보험계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 변액연금보험은 기본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 변액연금보험은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증하는 것은 기납입보험료죠. 기본보험료는 보장성이죠. 변액종신 얘기하는 겁니다.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얘기하는 겁니다. 4번 변동보험계약은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답이 됐든 오답이 됐든 변동보험계약은 추가 보험료 납입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과 투자신탁의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계약자냐 아니면 수익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네요. 사망보험금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계약의 기본보험금, 그 다음에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변동하는 변동보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망보험금이 이 둘을 합쳐서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기본보험금을 최저 보장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의 자산평가는 매년 1회, 이건 일반 보험이죠. 매일, 무조건 매일입니다. 결산, 자산평가 다 매일입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은 보험 고유의 기능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최저 보증이율이 있다. 최저 보증이율이 있는 것은 일반 보험이죠. 변액보험은 원금이 손실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최저 보증이율 없습니다. 46번 상품구조.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예, 변동보험금. 예, 계약이죠. 기본보험계약. 그 다음에 선택특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조에서. 1번.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계산되는 계약이다. 이게 바로 변동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이죠. 두 번째. 특별계정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추가 보험료 부담 안 한다 그랬죠. 보험료이 산출이 되는 거, 최저보증금액이 산출이 되는 거는 변동보험계약이 아니라 기본보험계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함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동보험계약은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아니죠. 기본보험계약 말씀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변동보험계약의 운용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최저보증금액은 계속해서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 보증하는 금액은 변동보험계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운용실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최저보증, 그러니까 최저를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최저보증금액은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47번 상품구조 두 번째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뭐가 틀렸는지. 1번 변동보험계약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거 제가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2번 기본보험계약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됩니다. 최저보증금액의 산출의 기초가 됩니다. 선택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용이 됩니다.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 그 다음 변액유니버셜 적립형, 예, 저축성이네요. 경우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예, 기본적으로는 사망시 지급을 하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을 합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본 사망보험금과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 합한 금액이 기납입보험료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에 최저 보증하는 사망보험금이 바로 기납입보험료. 그러니까 기납입보험료와 사망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을 합한 금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지급한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특별계정 펀드 수익률이 악화가 되면 계약자 적립금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보험료를 적립금에서 공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보장을 못 받는 거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일반 계정에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준비금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여기서 위험보험료를 공제를 합니다. 자, 위험보험료,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준비금 이 두 단어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최근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에서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로 요즘에 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도 자주 출제가 되죠. 두 번째,
변동보험 계약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다. 이거 뭐 다 틀린 얘기 계속 나오죠. 세 번째, 선택특약 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 투입되어 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특약은 어디서 운용된다 그랬죠? 일반 계정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계정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해지 환급금이 낮아지게 되면 최저 보증 사망보험금하고 상관이 없다. 해지 환급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죠. 수익률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48번 최저 보증 옵션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최저 보증, 자 옵션 설명으로 맞는 거.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예, 기납입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 자, 보장형과 유니버셜 보장형과 변액 종신은 사망보험금으로 기본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장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과 연금 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최저 보증 옵션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3번, 변액 종신보험은 최저 보증 옵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최저 보증 옵션과는 뭐하고 상관이냐? 변액연금의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 적립금의 보증형이냐 미보증형이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변액 종신 내지는 뭐 사망보험금에 대한 최저 보증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걸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보증 비용을 위해서 일반 계정 적립금에서 보증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정 적립금에서 일정률을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변액보험의 모든 저축성이든 적립형이든 모든 변액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증 옵션은 GMDB라고 이야기하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이다. 그럼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최저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최저 연금적립금 보증이죠. GMAB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연금 개시 후에 보험기간 중 연금 재원을 특별계정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일반 계정에서 운영할 수도 있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특별계정의 투자 성과에 관계없이 일정 연금 재원의 일정 수준을 종신 동안 인출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옵션은 GLWB 최저 종신 중도 인출금. 저도 이거 외우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뭐 L이 라이프타임 종신이기 때문에 GL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증 내용과 보증 비용은 회사별로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죠. 두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이죠. 예, 맞습니다. 저축성이기 때문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을 하지 않는다. 틀렸죠? 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GMDB는 모든 변액보험에 선택할 수 없이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다. GMAB는 뭡니까? 이게 바로 최저연금 적립금이죠. 보증은 모든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액연금보험에만 모든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GMDB죠. 49번 최저사망보험금 GMDB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뭐 이런 거 나와도 예, 최저사망보험금 안 준다. 늘어나지도 않는다. 최저사망보험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시점에서 생존하였을 경우에 특별계정의 펀드 수익률과 상관없이 연금 재원으로 최소한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보증하는 것은 뭡니까? GMAB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종신이죠. 변액 종신은 기납입 보험료 딱 나오면 얘는 저축성,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얘기를 하는 거죠.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사망보험금이죠. 기본 보험금을 최저 보장하는 것이 변액 종신이죠. 두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최저 보증을 위한 보증준비금을 적립을 해놓는데 특별 계정이 아니라 다 보증준비금은 일반 계정에 준비를 해놓습니다. 안전하게 딱 보증준비금 가지고 있어야 만약에 나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50번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즉 변액 종신과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에서 사용하는 변동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은 보장성 변액보험에 적용이 된다 그랬죠. 적립형,
틀렸습니다. 적립형 틀렸죠. 연금보험도 틀렸죠. 예, 이렇게 보면 변액 종신보험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변동보험금 계산 주기는 월 1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누적되어 쌓이지 않고 매달 새롭게 계산이 된다까지가 지문에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변액 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은 틀립니다. 그래서 보장형 따르고요. 보장성 보험, 변액 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같은 경우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고요. 변액 연금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은 가산 지급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변액 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매월 계산된다까지는 맞는데 누적되어 계속 쌓인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새롭게 매달 계산이 새롭게 된다. 이 지문 계속 나올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장형과 적립형은 보장형과 적립형은 저축성과 보장성이죠. 서로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1번 보겠습니다.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계속 나오네요. 맞는 거. 1번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하죠. 2번 변액 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매월 계산되어 또 쌓인다. 이거 계속 제가 틀린 지문으로 나온다 그랬죠. 3번 변액연금보험은 가산지급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죠. 변액 종신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은 같은 보장성 변액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저축성이죠.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뭡니까? 가산 지급 방법입니다. 예를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과 가산 지급 방법으로 서로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매일 변동한다. 요거 여러분께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사망보험금은 변동보험금이 바뀌니까 변동보험금이 얼마에 한 번씩 바뀌죠? 월 1회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변액종신의 사망보험금은 매월 변동합니다. 해지 환급금은 변동보험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해지 환급금은 매일 변동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지문의 함정은 둘 다 매일 변동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변동보험금이 증가할수록 증가해도 최저사망보증금의 마이너스 떨어져도 낮아져도 높아져도 얘는 변함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나쁘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52번.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 또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소리를 계속 문제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1번, 사망보험금 크기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으로 확 한 방에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변동보험금 계산 주기를 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계산된 변동보험금은 이전 금액에 누적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매월 새롭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에서 변액 종신보험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관 문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 최근에는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에서 초과 적립금 발생 시 보험금을 변동시키는 대신에 위험보험료를 변동시켜 주는 방식으로 대부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보험료를 많이 차감을 하게 되면 특별계정에서 주식이나 채권으로 운영하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좀 빨리 좀 많이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위험보험료를 조정을 함으로써 보다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은 사망보험금의 크기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적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지난달에 계산된 변동보험금이 이번 달에 누적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변동보험금 계산하는 변액보험 무엇입니까? 자, 이 그림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을
도표로, 도해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매해 빠짐없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보장형 종신요. 예, 변액보험 중에서 저축성이 아니죠. 보장성인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변액 종신보험. 예, 보장성 변액보험에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의 도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해지환급금. 변액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아니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보장형 변액연금 다 똑같이 해지환급금 무조건 매일입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변액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의 계산 주기가 월 1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변동이냐 매일 변동이냐 기억하실 때 해지환급금 어떤 상품이든지 무조건 매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산지급 방법이었죠.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최저 보장한다. 자,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장하죠. 해지환급금은 어떠한 경우도 최저 보장하지가 않습니다. 보증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관 함정 계속 보죠. 변액종신보험의 운용 실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보다 낮아지지가 않죠. 왜 안 낮아집니까? 이걸 최저 보증하잖아요. 기본보험금을. 그죠? 최저 보증금이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 가입 시 결정되는 건 일반 종신이죠. 왜? 보험금 자체가 변동보험금이 바뀜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이 변액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가입 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변동보험금이 증가할수록 최저 사망 보증 금액도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증가도 하지 않고 감소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수익률이 높아졌다 나빠졌다 아무 상관이 없다. 무조건 고정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